이제 평가할 때는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아니면 역사적 대발견이다. 이제 국민들이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오늘부터 규정하겠습니다. 섣불리 발표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은 해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과 내는 거 싫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 공격하지? 이러면 프레임에 말려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아니면 역사적 대발견이다. 대구 경북에 가면요 언론들이요 이제 포항은 두바이가 됐다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오, 포항 두바이 됐대. 두바이가 됐다고 하면서 심지어 어떤 걸까지 나오냐면요. 아니 이런 희망 고문이라도 그 희망을 갖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냐. 전혀 없다는 게 아니니 굳이 이걸 가지고 시비 걸 게 뭐 있나. 지금도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논쟁하기 굉장히 좋고 그러면 비판을 못하게만 또 다른 입틀막의 전략으로는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규정하는 것이 이게 사기극이냐 역사적 발견이냐. 근데 양자택일의 문제니까 저는 오늘부터 사기극이라고 규정을 해야 이야기가 되지. 그렇지 않고 이걸 논쟁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원래 했던 의도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원래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아니 뭐 덮기죠. 10%대 이제 지지율이 나왔다는 게 내부적으로 최상병 덮기, 김건희 덮기. 그러고 이제 이슈를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당장 대한민국 모든 기자들이 아브레온지 개브리온지 거기 가가지고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나라가 일개 학자가 하는 발표에 전 세계 외신까지 다 왔어. 유전 발견됐는데 시장은 아무 반응 안 해. 외신은 의문을 제기해. 대한민국 언론만 다 가지고 그 사람 하는 말에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면서 이 내용이 뭐냐고 분석하는 이런 미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아니 근데 그 시장은 반응 안 해도 사실은 S&P의 그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6월 4일 날에 나온 보고서. 그걸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야당의 이거는 정치적인 뭔가 시도다라는 거를 S&P 보고서에도 나와. 근데 우리 언론은 그걸 잘 소개를 안 해주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야당뿐만이 아니고 시장의 전문가들, 정유회사의 전문가들도 이거는 정치적 띄우기에 불과하다라는 그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보고서 결론이 흥분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분하지 말라가 결론이고 그리고 굉장히 회의적인 거예요. 그 시장의 전문가들은. 그렇죠. 정유회사의 전문가들은 굉장히 회의적이다. 옛날에 30년 전에도 이런 일 똑같이 있었거든. 그냥 박정희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또 난 못 믿겠어. 이렇게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 오일 회사 다니는 뭐 SK랄지 SOE랄지 이런 회사를 다니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S&P에서 시장의 반응이라고 써놨어. 그리고 딱 그 구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야당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웠죠. SOLS. 야당의 정치인뿐만 아니라 앞에 딱 그게 방점이 다 돼 있습니다. 시장의 전문가들도 시장의 현장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아직은 모르겠다. 회의적이다. 사실 이게 아까 뭐 프레임 말씀하셨는데 뭐 세계의 대발견이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이전에 사실 또 따질 거는 세밀하게 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따질 거 다 따져봐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진실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에서의 확실한 어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 나온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뭔가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단계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실제로 탐사 지출을 찔러봤는데 찌르자마자 뭐 펑펑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이게 확실해. 140억 배럴이 있어. 삼성전자 시총의 5배야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찬 얘기를 하는 이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이 어쨌든 뭐 오늘 중립적으로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근거를 제공한 건 어쨌든 이 아브레우 씨니까 아브레우 박사하고 요렇게만 딱 있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보드사이드라는 호주 기업하고 그다음에 국내의 이 액티즈로부터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자문 분석에 참여했던 일부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반응하고 이런 걸 종합하면은 다들 이렇게까지 흥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처음에 샴페인을 터뜨리고 팡파를 울렸느냐 이 부분에서 의문이 있는 건데 이 의문을 왜 제기하냐면 의도는 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지율이 이제 20% 아래로 처질 수도 있고 하는 상황에서 이걸 떠받치려면
가령 전에도 이제 우리가 우스개로 얘기했습니다만 북한에 대해서 한번 세게 치고 그다음에 이 뭐 석유가 나옵니다로 돈도 우리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접근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이 가질 만한데 실제 그런 효과가 나냔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의문인 거예요. 정무적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TK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자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이 사안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냐?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 제시할 때부터 사실은 제가 만약에 대통령 참모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방식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언론에 막 나게 한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대통령이 요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은 거지. 그렇지. 앞장서가지고 빵 터트려갖고 오히려 역효과만 있습니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누가 그러면 이런 정무적 기획을 얘기하고 조언을 하고 요거를 이렇게 밀어붙이도록 했을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의심이 되고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게 V1이냐 V2냐 뭐 이런 말이에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네. 단 요런 생각은 들어요. 굉장히 증권가 정보지나 찌라시의 굉장히 그 문법에 그러한 문법과 그러한 생각의 방식에 좀 익숙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의심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제 국정원이 하는 스타일 이번에 이제 4.19 관련된 이슈 제기요. 김민하 평론가 말씀처럼 저렇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죠.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한다. 말려 들어가. 말려 들어간다. 마지막에 남는 건 공방밖에 없어. 네. 누가 옳은지 그런지 국민들. 마지막에 가면 결국 단면만 잘라놓고 어떤 사람이 잘 됐는지 아무리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만 벌어져.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데피니션, 정의하고 규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네. 하고 있고요. 네. 아니면 네. 아닌 것이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제 국정을 수행하는 방식이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하책이 계속 나왔어. 무리의 무리수, 논란의 논란을 다시 덮고 이런 방식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거기에서 갈라치기의 효과로 일정한 지지율을 유지해 나가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패턴으로 하루살이 정권. 그렇죠. 그렇게 보일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과학적, 논리적, 통계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고 알려드리고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아니야. 이건 사기야. 의도가 사기이기 때문에 결론도 사기야.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도 되지 않는 가능성 또는 10% 정도의 가능성만 가지고 희망이 있으니까 이것도 인정해 주자. 90%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느냐. 이 방식으로 가면 모든 우리 사회의 이슈 제기는 대통령 논리대로 다 딸려간다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희망이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따져보자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따지는 거를 막으면 언론이 어찌 기능을 합니까? 그래서 따져보자라는 거지 따져보라고 하는 것이지 희망이 있다는 게 아니고 희망은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아브레우 씨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80%는 실패할 수 있다.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 예. 네. 갑자기 그 미셸 오바마 말도 생각나네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뭐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저열하고 비열하게 하루살이 정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서 하나하나씩 밟아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레우 씨가 말한 거, 아브레우 박사가 말한 것 중에서 제가 또 눈에 띄었던 거는 탐사 자료 심층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 말을 했어요. 그거는 우드사이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우드사이드에 우드사이드가 그랬을 거예요. 자기는 충분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두 가지 자료를 다 봤는데 우드사이드는 시간이 없어서 한쪽 자료만 보고 철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시간적 여유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한지질학회 전 회장님이고 국립대학교 교수님도 이 상황이 딱 처음에 발생했을 때 2023년 2월인가요? 2월에 데이터를 줬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발표를 하려면 이거 너무 이른데? 그런 부분에서 의문인 게 너무 이른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우드사이드가 시간이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동해의 광구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게 2007년부터예요. 거기는 몇 년 됐고 2007년에서 그러면 10여 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2007년에서 2021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뭔가 그렇지. 있을 수도 해서 이제 조강권을 50%를 이제 산 건데 그다음에 2023년에 철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해볼까 했는데 그다음에 철수한 거거든요. 15년이 더 돼서 한 16년 그럼 아브레우 박사가 아브레우 박사는 한 몇 개월 한 거야. 근데 그 지금 우드사이드에 대해서 아브레우 고문이 조기 철수했다라고 평가한 거는 그건 사실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지. 그리고 한 8개월, 9개월 한 거 가지고 한국의 대한지질학회 회장까지 했던 분이 그거는 우리가 탐사 요거 할 때 그걸로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건 기간이 너무 짧다.
이렇게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판단을 했는지 일단 데이터를 공개해라. 지질자원연구원이랄지 한국의 최고 수준의 권위 있는 박사들은 데이터 공개해. 데이터를 공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도 이야기를 해볼게. 근데 데이터는 공개 안 하잖아. 이 사람이. 그리고 석유공사랑 비밀 유지 협약이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공개를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이 아브레오 고문이 하는 얘기가 20%는 맞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이라고 본인이 평가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2000년에서 2025년 사이에 발견된 유정 중에서 가장 큰 매장량이 추정됐던 리자도 16%에 불과했다. 근데 포항 앞바다가 당시 리자와 비슷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 대통령이 발표했던 수치들을 확인을 해주면서 그게 굉장히 양호하다. 예, 긍정적이다라고 본인이 평가한 결론만 낸 상태. 지금 아니 근데 또 다른 이야기도 하잖아요. 80%라는 실패 가능성도 있다는 또 다른 말은 하거든.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원자료라든지 원데이터는 비밀주의 때문에 공개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평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식은 이 속보가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져보지는 않을 거거든. 이거 속보 다 나간 다음에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헤드라인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SBS가 이미 그 어떤 그 제시를 했는데 앞으로 나올 헤드라인에 관해서 액트지오 고문 동해 심해 석유 가스 존재 암시 제반 요소 갖춰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오후부터 나올 뉴스들은 전부 그걸로 덮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씩 따지는 80%나 실패 가능성이 있어? 그거를 아브레오 박사도 과학자니까 지적을 했네? 뭐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제반 요소를 갖췄어. 그리고 대통령이 말한 게 신빙성 있는 것 같아. 뭐 그거를 암시하는 식으로 쭉 가겠지. 그리고 시간 끌겠지. 그러면은 정기한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그럴만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가는. 과학자들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기 가설을 가지고 접근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선택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하지 않습니까? 그 범위에서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20% 가능성, 80%의 불가능성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미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죠. 이 사람 말이 맞느냐 아니냐, 대통령이 그 말을 했던 것이 진위냐 아니냐 이제 이 논쟁에 빠져들므로써 저는 이미 대통령이 원래 생각하던 그런 이제 노림수 또는 바람대로 좀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이 사안은 저는 좀 해결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발언이 언론사의 자기 취향이나 취사 선택에 의해서 오늘 오후부터는 봐라 이 사람 말 들으니까 말 되네.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실이야. 이런 쪽으로 계속 가는 언론과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따져보자고 하는 언론이 존재하겠지만 그렇죠. 저는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결과는 논쟁과 공방송에서 아무런 결론이 없는 걸로 갈 거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뭐 이런 것이고요. 심지어 대구 경북 언론만 하더라도 저런 상황을 자 오늘 발표 보니까 좋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2036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때 판별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이런 방식으로 운명이나 행운에 맡겨서 가보자. 자 대한민국 이제 앞으로 좋아지니까 행운에 의존하는 국가로 가고 모든 의사결정을 행운이라는 방식으로 가보자라고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